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의무 소방원 합격을 위한 그런 강좌 첫 번째 시간이죠. 제1강 선사시대의 문화와 문화의 전개와 민족 기반의 형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 맨 앞쪽에 나와 있는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또 아주 임팩트 있고 아주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재미있고 또 핵심을 콕콕 집어서 제가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또 나는 누구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좌 오리엔테이션, 강좌 소개가 있으니 그거 꼭 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강의 속으로 빠져 들어가 봅니다. 자, 선사시대 그 첫 번째 시작이죠. 우선 구석기 시대예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자료로 잘 옮겨놨으니까 이거 뭐 보시면서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 있는 펜을 준비하셔가지고 필기할 부분들 교재에다가 살짝 필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색깔 있는 펜으로 하세요. 뭐 연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검정색 폰 옳지 않아. 색깔 있는 펜 아시겠죠? 그래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것이 또 기왕이면 똑같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어떤 게 좋아요? 효과가 더 높은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 있는 펜을 이용해서 필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작을 했죠. 70만 년 전이면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임팩트 있는 색깔, 이 노란색 아주 좋아. 예, 70만 년 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을 인류가 보통 100만 년에서 150만 년 전부터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도 약 70만 년 전에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석기 사용을 했는데 구석기 시대에 주된 석기는 뗀석기예요. 뗀석기. 왜 뗀석기냐면 돌멩이를 떼어버렸다. 떼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다 해서 뗀석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주먹, 도끼, 집게, 긁게, 밀게 이런 것들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먹, 도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프랑스의 아슐 지방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인데 이 주먹도끼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네들이 유럽 애들이 이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동아시아는 이런 게 없었다. 너네들은 그냥 찌개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슐리안 문화하고 찌개 문화하고 이렇게 갈라놨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78년도에 연천 정곡리에서 연천이에요. 연천. 여기에서 주한미군인 그렉 보인이라는 사람이 놀다가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고고학 그 전공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딱 봤더니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구석기의 역사가 70만 년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구석기 시대 끝에는 승배찌르기 사용했는데 이 승배찌르기가 바로 뭐냐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석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런 게 있어요. 요런 자루 같은 게 있어요. 요게 승배예요. 자, 요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작은 것들을 사용하는 데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은 그닥 지금에 비해서 지능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여기 사냥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도 뭐 사냥 나오잖아요. 사냥, 채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고 또 뭐 저기 뭐예요. 열매 따먹고. 자, 그러니까 다 먹게 되면 어떻게 돼? 이동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이동 생활. 네,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 없어요. 근데 밤에는 또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 이슬 맞고 잘 수는 없잖아요. 또 비도 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의 유적지를 보게 되면 동굴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뭐 청원, 두루봉, 동굴 뭐 이런 동굴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동굴이 없어요. 그럼 집을 짓는데 잘 지어 막죠? 막 짓는다. 막 집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주요 유적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천 정곡리 유적이 유명하고요. 공주 석장리의 유적이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의 유적지입니다. 어쨌든 구석기의 유적지 얘네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러한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나갔다라는 건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구석기 시대 때의 우리나라 주변의 자연환경이에요. 이 자연환경을 잠깐 보니까 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어떻게 연결돼 있어. 이게 육지야. 육지로 연결돼 있어. 예. 그러니까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다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 지역에 사람이 살긴 했으나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으로 보기엔 약간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먹도끼고요. 요 쓴배찌르기 여기 부분이 바로 이 쓴배라는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고요. 자, 그러다가 약 1만 년 전에 1만 년 전에요.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열리는데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바로 뭐냐? 간석기다라는 얘기죠. 돌멩이를 갈았다라는 얘기예요. 갈았다. 그럼 돌멩이를 왜 갈아? 뭐 하려고 갈아? 여기 보시면 간석기. 요게 이제 갈돌이고 갈돌이라고 그러고 얘를 갈판이라고 합니다. 뭘 갈을까요? 여기서 뭘 갈아요? 뭘 갈을까? 그렇죠. 곡식을 갈아요. 곡식을 갈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농경입니다. 농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경의 시작을 신석기 시대의 인류의 최초의 혁명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이 당시에 농사를 지었던 것에 이 작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먹는 뭐 쌀, 보리 이런 게 아니라 이 잡곡에 들어가는 조나 피예요. 많이 먹어도 별로 배가 부르지 않은. 어찌됐건 이런 거를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짓고 나서 그럼 이 추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담아야 되잖아요. 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흙으로 만든 그릇인 토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토기가 있었다. 여러 가지 토기가 신석기 시대에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토기를 알아둬야 돼요. 바로 그것이 뭐냐? 빗살무늬 토기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토기다라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조금 있다가 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가리가 넓고 밑에가 뾰족해요. 이렇게 빗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얘는 왜 뾰족할 것일까? 여기 세우면 자빠질 텐데. 세우기 좋은 지형에 살았구나. 밑바닥이 납작한 것보다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지형에 살았구나. 그럼 그 안정감 있는 지형이 바로 무엇이냐? 모래. 그래서 신석기인들은 이 모래가 있는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농사 지으니까 어떻게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정착 생활을 해요. 근데 추운 겨울이 옵니다. 그럼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옷이나 그물을 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가락바퀴예요. 가락바퀴. 이것으로 실을 뽑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신석기 시대 때의 생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때 이제 최초의 집이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움집이다라는 거죠. 그 움막처럼 생겼어요. 움막처럼 이렇게 집세기 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움집이에요. 그래서 농경류는 잡곡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나 피 같은 것을 경작을 했고요. 자, 이거 뭐 먹어봐요. 그닥 뭐 배부르지 않으니까 역시 신석기인들은 고기잡이와 사냥, 고기잡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로 물고기 잡는 거.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 사는 것이 중요했다. 자, 이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일하고 거기서 생산된 거 똑같이 이렇게 배분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 사회다. 가족 단위에. 자, 이 가족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인구의 증가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족 외혼 풍습이 있었다. 요거 별표시하세요. 대단히 대단하고 상당하고 굉장히 굉장하다라는 거죠. 다른 씨족과 혼인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집단 혼인이에요. 집단적으로 저쪽 부족에 있는 애들, 장가 안 간 애들, 이쪽 부족에 뭐 시집 안 간 여자들 죄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결혼식, 집단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기현 풍습이 나타났고 여기에는 뭐 계급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다 같이라고 똑같이 나눠주는 평등한 C족 공동체 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한 마을을 구성을 해서 살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아유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 막 그 곡식이 막 말라 죽어. 뭐 또 이제 동물을 잡으려고 사냥을 갔는데 호랑이나 곰탱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혀. 그래서 그들을 자연과 또 굉장히 맹수를 말이에요. 신처럼 섬기는 그런 원시 신앙이 나타나는데 그 원시 신앙이 바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입니다. 요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자, 애니미즘은 정령을 숭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자연 숭배하는 거예요. 뭐 토지에도 신이 있다. 그다음에 하늘에도 신이 있다. 뭐 이렇게 숭배하는 게 애니미즘이에요. 그다음에 토테미즘은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동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토테미즘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호랑이 또 뭐 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것이 곰을 믿는 부족, 그 다음에 호랑이를 믿는 부족,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토테미즘이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은 누가 있는 거냐면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은 뭐 하는 거예요? 신하고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자죠. 그래서 무당이 있으면 샤머니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들의 예술 생활을 보게 되면은 강가에서 조개 껍데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도 만들고 짐승의 뼈나 이빨로 장신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어떤 뭡니까? 액세서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주요 유적지로는 서울의 암사동, 양양의 오산리, 제주 환경의 고산리 있는데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암기 팁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오신미지암동 알겠죠? 오신미지암동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 오산리, 신석기, 미송리, 지탐리, 암사동, 동삼동이에요. 오신미장동. 아, 그러면 여기는 강가나 해안가니까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딱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자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의 움집터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움집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빗살무늬 톡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청동기 시대가 열리는데 이 청동기 시대가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냐라는 것은 이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3,000년 전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5,000년 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BC 20세기로 봅니다. 그래서 한 4,000년 전으로 우리가 봐요. 근데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드디어 인간이 뭐를 사용을 했다. 금속을 사용할 줄 알았다. 금속을 재련할 줄 알았다. 청동이다라는 겁니다. 청동은 보통 구리에 주석 합금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이것을 녹여가지고 이용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한 거죠. 그러면 이런 청동으로 무엇을 사용했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사용했겠느냐. 일단은 무기를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기.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중국의 악기입니다. 비파. 띵. 띵띵띵 하는 그런 비파 이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청동을 쫙 이렇게 하면 거울이 돼요. 거울이 되는데 무늬가 좀 거칠어.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청동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동기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지배층의 전유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날로 따지면 말이에요.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최첨단 비밀 병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거 줄 수도 없고 아무한테나 이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배층은 뭐 사용합니까? 석기 사용한다라는 거죠. 피지배층은 간석기 사용하는 거예요. 피지배층. 적고 있죠? 적고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적고 있어야 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자, 석기. 그래서 대표적인 석기가 반달 돌칼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요걸로 뭐를 합니까? 추수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추수를 하더라. 자, 토기는 민무늬 토기, 미성리식 토기 등등이 나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청동을 가지고 전쟁을 많이 해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신석기 시대 때에 강가나 해안가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내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것을 우리가 구릉이라고도 하는데 구릉이라는 거는 낮은 산지를 구릉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구릉이에요. 그래서 내륙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청동기인들의 역사의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짠! 예, 청동기인들의 생활을 볼게요. 생활 모습. 역시 이들도 움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움집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움집보다 규모가 어떻다?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가옥으로 발전했고요. 배산임수의 취락이다. 배산임수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는 산이 있고 그다음에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럼 뒤에는 무슨 쪽이냐면 뒤에는 북쪽이에요. 여기는 남쪽이에요. 우리나라는 계절풍 기후죠. 그래서 겨울에 북쪽에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뒤에 산이 있으면 차가운 바람을 막아줘요. 그리고 남쪽에서 여름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좀 더 시원하겠죠. 그래서 배산임수의 취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농경과 목축의 확대인데 이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 쌀 농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고 이긴 부족이 있고 진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개인 재산 빈부격차 이거 계급 발생 황홀한 정복 산업 때문에 그러면서 정치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피지배층을 다스려야 되니까 걔네들을 뭐라 그러면 군장, 족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들이 죽게 되면은 이제 아무렇게나 잘 갖다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묻어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권력자가 묻었다라는 것을 그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도록 뭐 고인돌이라는 것에다가 묻어줬다. 고인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이 우리나라는 고인돌이 약 2만여 기가 존재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고요. 전 세계 분포량의 70%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거죠. 이 고인돌.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정치 권력이 강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고인돌이 없으면 그냥 돌롤무덤이에요. 돌롤무덤. 이 널찍한 돌멩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쫙 덮어버리고. 돌롤무덤. 유적지 이렇게 있는데 별로 유적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야 친절한 선생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고인돌의 형태가 있는데 북방식 고인돌이 있고요. 주로 탁자 모양 생겼죠. 북쪽 지방에서 나타난다. 북방식 고인돌. 자, 그 다음에 남방식 고인돌은 거의 이렇게 바위처럼 생겼어요. 바위처럼 생겼어요. 이 바위처럼 생긴 이 남방식 고인돌은 무게가 무려 300톤이 나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돌롤무덤이고요. 자, 그리고 청동기 우리가 비파형 동검이라고 그랬죠. 이 비파형 동검이 나중에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세형 동검은 후기 청동기, 즉 청동기가 끝날 무렵에서 그 다음에 철기가 시작할 무렵에 나타납니다. 이 보다 이제 가늘어졌죠. 진짜 칼처럼. 그래서 가늘 세자 써가지고 세형 동검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것이 청동 유물입니다. 청동 방울. 그럼 청동 방울 가지고 뭐 했겠어요? 무당이 굿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종교 행사 주관하는 제사 주관하는 데 도구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를 제사를 주관하는 기구다 해서 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달돌칼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드디어 열린다라는 겁니다. 철기 시대, 야하. 자, 드디어 철기 시대가 열리는데 철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즉 BC 한 4세기 정도부터 철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반도 전역에 철기가 골고루 퍼지게 된 거는 BC 1세기 때예요. 자, 그런데 이 철기가 청동이랑 비교해서 뭔 차이가 있느냐? 사실 이 철광석이 말이에요. 이 구리보다 훨씬 더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철광석을 이용해서 철을 만들었을 때 이 철이
구리로 만든 것보다 더 튼튼하고 가벼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청동기 시대인들도 이 철광석의 존재, 철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당시에 철기를 사용하지 않고 뭐 때문에 why?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 철광석에서 이 철을 녹여내는 그 온도를 높이는 기술을 그 당시에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철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철광석은 구리보다 흔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피지배층도 이 철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와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청동기 시대 때는 피지배층은 청동을 이용을 못했어요. 청동기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죠. 자, 철기를 이용했는데 철제, 피지배층, 농기구를 사용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반달돌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철제 농기구, 대표적인 게 낫이잖아, 낫. 지금 이 낫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잖아요. 이걸로 훨씬 가볍고 훨씬 잘 들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농업 생산량의 증가는 뭐를 또 만들어요? 잉여 농산물을 만들어요. 잉여라는 건 남아요. 이 남는 거를 어떻게 한다? 그냥 두면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거 아니야. 어떻게? 무역을 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중국 화폐인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이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또 중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한자를 쓰고 있었어. 그래서 중국의 어떤 한자가 이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붓이 발견되면서 한자를 사용했구나. 왜 이 당시에 한자를 사용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대뽀를 외우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농기구로 이만큼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철제 무기도 사용해야 될 거예요. 무기. 그러니까 활발한 정보활동.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정보활동을 해가지고 이 철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아까 청동기 할 때 청동기 시대 때에 지배층과 피지배층 계급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청동기 시대 때 국가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국가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고조선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조선이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고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철기가 번져나가거든. 그러면서 고조선 망하고 나서 그 자리에 철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나라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도 나타나는데,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영동검, 이게 초기 철기 때 나타났어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철제가 훨씬 더 낫다라고 그랬는데 왜 초기 철기 시대 때에 청동검이, 세영동검이 나타나느냐? 이 세영동검은요, 이 지배자들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에요. 내가 권력자다 그러면서 폼으로 갖고 다녔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술도 발전하게 되면서 잔무늬 거울, 그 다음에 거푸집이 나타났다. 거푸집은 이 청동을 만드는 틀이죠. 청동을 만드는 틀이에요. 즉 세영동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틀, 거푸집이 나타났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여고구려 옥저 등의 사만 등이 나타났고요. 자, 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 널무덤과 동무덤에 묻어졌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 화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 화면을 또 우리가 나는야 친절한 선생님 준비를 했죠. 이 중국 화폐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명도전이라든가 반량전, 오수전, 이게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중국의 진나라 때, 중국의 한나라 때 있었던 화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 즉 이것은 중국과 교류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널무덤, 그 다음에 이게 동무덤입니다. 동무덤은 뭐냐면 장독, 항아리 2개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관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경남 창원에서 다올이라는 곳에서 출토가 된 붓이에요. 즉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기시대 때의 모습까지 알아봤는데 철기시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철기의 유입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느냐. 우선 철제, 무기를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철기를 기반으로 하는 부족 연맹국가가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족 연맹국가는 어느 나라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엔드, 사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벌써 여기에서 벌써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까 예고가 되죠. 이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철기를 가지고 또 뭐도 했어요? 피지배층들도 이 철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농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교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교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화폐라든가 붓이 출토가 됐고요.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이 직업이 다양화됐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운반하는 사람,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 그걸 가공하는 사람, 또 파는 사람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분업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철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철기 시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이거 잘 적어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적어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구석기 시대의 주된 도구는 뗀석기인데 이 뗀석기 중에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주먹도끼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동 생활을 하죠. 이동 생활을 했고 그래서 집이 없어요.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뭘 사용했습니까? 간석기를 사용했다. 뭘 갈았어요? 곡식을 갈았다. 그래서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집이 필요했어요. 움집이 필요했다. 움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또 이제 농경 생활을 추수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걸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그릇, 빗살무늬 토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빗살무늬 토기가 나타났는데 밑에가 빼쪽해가지고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초기에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마을이 형성하면서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한 시족 공동체 사회를 가졌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부족하고 집단적으로 결혼하는 무슨 족외혼 풍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은 원시신앙까지 마을을 이루면서 원시신앙이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무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자, 청동기는 이것은 지배층들만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계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청동 유물이 비파형 동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 부족장 군장이 죽으면 잘 묻어줍니다. 큰 돌멩이에다 묻어줘요. 그래서 고인돌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피지배층은 간석기를 사용했죠. 피지배층은 간석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피지배층의 대표적인 간석기가 반달 돌칼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기 시대는 아까 제가 정리를 해 드렸죠. 그래서 철기 시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오래전에 그 시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모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철기 시대 때는 이게 이제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선사시대 때 유적지인데 경상도 울주의 반구대에 바위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 잘 안 보실 거예요. 여기 보면 막 고래의 그림도 있고요. 뭐 물고기 그림, 뭐 또 원숭이 그림, 뭐 이게 다 여기 그림이 있대요. 이런 그림들이 뭘 의미할까요? 사냥을 기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됐든 원시시대, 선사시대 때의 유적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무소방원 한국사 강좌 그 첫 번째 시간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아주 즐겁게 또 그리고 핵심 콕콕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라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믿고 공부하셔야 합격이 정말 나한테 착착 와서 달라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